여자 호시노 감정의 가격 1장. 얼굴은 시장의 가격이다. 서울의 겨울은 유리처럼 차가웠다. 거리에 선 사람보다 광고가 더 많았고 호시노는 매일 그 광고와 눈싸움을 했다. 쌍꺼풀 이벤트 49만 원, 첫사랑 코 라이너 패키지 89만 원. 한 달만 참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어떤 인생이 바뀌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단지 얼굴이 바뀌면 선택받을 확률이 바뀐다고 사람들은 말 대신 시술 후기라는 고해성사를 올렸다. 호시노는 처음 칼을 댔던 날을 기억한다. 마취가 풀리고 눈을 떴을 때 세상이 더 환해 보였던 건 눈이 커져서가 아니라 마음이 무서워서였다. 이제 도망 못 가. 얼굴 하나 바꾸는 건 생각보다 쉬웠고 그 얼굴로 살아가는 건 생각보다 오래갔다. 그녀는 말한다. 나직한 독백처럼 귓속에 스스로 들릴 만큼만. 사랑받기 위해 한 게 아니야. 선택받기 위해 한 거야. 그리고 선택은 기회가 아니라 생존이야. 서울은 야경이 예쁘다고들 한다. 하지만 호시노는 그 야경을 본 적이 없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형광등 아래에서 검은 조끼를 입은 남자들과 협상하며 보냈다. 위로도 안부도 질문도 없는 대화들. 뭐 좋아하세요?는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니고 매출을 위한 접근이었다. 매니저는 늘 말했다. 말 잘 들어. 너 이제 돈 찍는 기계야. 호시노는 기계였다. 미소라는 기능을 켜고 정중이라는 어플을 띄운 채 앉아 있었다. 몸은 일하지만 감정은 퇴근한 채로. 그렇게 3년. 남은 건 눈 밑에 다크서클, 신용카드 한도 초과 문자, 그리고 너는 이제 나 없인 못 살아 라는 전 남친의 문장이었다. 그해 봄 그녀는 떠났다. 도망이라기보단 퇴장이었다. 이 무대에 더는 설 수 없다는 걸 몸이 마음이 먼저 알아차렸다. 지방, 아주 작은 마을, 지도에 이름조차 뭉개진 동네. 호시노는 거기서 다시 사람이 되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이미 사람의 껍질 안에 숨어든 상품이 되어 있었다는 것. 그녀가 말을 걸자 그들은 고개를 숙였고 그녀가 웃자 그들은 트럭을 몰았다. 에어컨, TV, 휴대폰. 말만 하면 무엇이든 내일 오고 누군가는 결혼까지도 당일 배송하겠다고 말했다. 여왕이 된 느낌이었어. 서울에선 내가 상품이었는데 여기선 내가 상품권이더라고. 호시노는 혼란스러웠다. 누가 나를 사랑하는 건지, 누가 나를 구매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나는 또 누구의 마음을 가격표 붙여 바라보는 건지. 어느 날 그녀는 거울을 봤다. 서울에서 붙이고 다니던 속눈썹도 입술 라인을 살리는 틴트도 없이 그 얼굴은 아주 오래 잊고 있던 호시노라는 이름에 가까웠다. 그 순간 슬픔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 얼굴로는 다시는 선택받지 못할까 봐. 그러니까 호시노는 사랑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선택받지 못할 자신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2장. 그와 나의 감정 2장은 나에게 관심이 많았다. 그의 트럭은 늘 내 집 앞에서 속도를 줄였고 농산물 박스 안에 실수로 담긴 딸기는 언제나 손질이 끝난 상태였다. 누가 봐도 계산된 친절. 하지만 그 계산이 너무 서툴러서 도리어 마음이 약해졌다. 이장님, 딸기 말고 감정 좀 주세요. 속으론 그렇게 중얼였지만 입 밖으론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늘 그런 말밖에 나올 수 없었다. 이장은 말이 느렸다. 그 느린 말에 사람들은 답답함을 느끼곤 했지만 호시노는 그 느림에서 서울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고 싶었다. 그날 그는 고구마 한 박스를 들고 왔다. 햇빛에 탄 팔뚝, 비료 냄새가 묻은 작업복, 그리고 입가엔 자신도 모르게 흐른 미소. 이거 고구마 단골 가게에서 제일 좋은 걸로 고른 거요. 달고 또 부드럽고 뭐 그런 먹어보면 알 거요. 그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눈동자는 땅을 보았고 발끝은 안절부절. 그 모습이 참 따뜻했지만 따뜻함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게 많다는 걸 호시노는 알고 있었다. 밤에 고구마를 삶았다. 불 위에서 김이 오르는 걸 가만히 바라보며 호시노는 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이 사람은 나한테 뭘 원하는 걸까? 정말 함께 밥을 먹고 싶은 걸까? 아니면 이 동네에서 유일한 여자니까 그냥 손이라도 잡고 싶은 걸까? 서울에서 그녀는 많은 남자들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 손마다 가격이 있었다. 누군가는 샴페인을 시켰고 누군가는 웃음을 원했으며 누군가는 아주 오래 앉아있길 바랐다. 여기선 그 손이 고구마 한 박스 아니면 직접 깎은 사과로 표현됐다. 형태는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다.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사실 내 결핍을 채워줄 타인의 몸을 찾는 거래일지도 몰라. 며칠 뒤 그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말도 없이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뭐 하나 해서 혼자 밥 먹기 뭐 해서 같이 그냥 호시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의 기대를 거절할 만큼의 에너지가 없었다. 같이 먹은 밥은 조용했다. 숟가락 소리, 된장찌개 김, 그리고 간혹 겹치는 눈빛. 그는 그녀의 손등을 몇 번 바라보다 결국 아무 말 없이 밥만 덮어갔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쪽 같은 여자가 왜 이런 동네까지 내려왔는지. 사실 계속 궁금했소? 호시노는 웃지 않았다. 그 말이 고백인지 불신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호기심인지 도저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쪽 같은 남자들은 왜 항상 그렇게 물어보는 걸까? 밤이 깊었다. 그는 돌아갔고 호시노는 거울 앞에 앉았다. 거울 속 얼굴은 성형으로 바뀐 그 얼굴 그대로였지만 그 안의 표정은 서울에서 잃어버린 감정과 너무 닮아 있었다. 나는 지금 또 거래를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젠 진짜로 사랑이라는 걸 믿어보고 싶은 걸까? 고요한 방 안, 그녀의 자문은 답 없이 천장에 닿았다. 3장, 사랑은 언제나 뒷면에 할부 조건이 적혀 있다, 사랑해요. 이 말은 오래된 가구 광고 같았다. 앞면엔 단 한 번의 선택, 뒷면엔 60개월 무이자 할부. 조건은 없다지만 끝까지 읽으면 항상 주의사항이 붙는다. 그는 다시 왔다. 이번엔 소고기를 들고 이장님이 아니라 그냥 나로 불러달라며 웃었다. 호시노 씨 요리 잘하잖소. 서울 사람들은 고기도 잘 굽는 것 같더라고. 그는 내 말투를 따라했고 내 손길에 집중했고 내 표정 하나에도 숨을 멈추곤 했다. 나는 웃었다. 입은 웃었지만 속은 아주 조용했다. 식사 후 그는 물었다. 혹시 여긴 얼마나 있을 생각이오? 서울로 다시 돌아갈 건 아니요? 이건 질문이 아니라 희망 섞인 불안이었다. 떠날까봐 무섭다는 말 대신 남을 수 있느냐고 묻는 방식. 호시노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다. 유흥업소에 있을 때도 돈 많은 손님이 오늘은 나랑 오래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할 때와 똑같은 감정. 사람은 늘 소유와 잔류를 사랑이라 부른다.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이 동네 살긴 좋지만 저도 삶이 있으니까. 호시노는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에선 한 줄기 슬픔이 지나갔다. 그는 대답 대신 수건을 꺼내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다. 이미 닦인 자리인데도 계속 닦고 또 닦았다. 아, 이 사람은 지금 손이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감정이 터질 것 같은 상태구나. 그런 순간들이 있다. 말 대신 뭔가를 계속 반복하며 마음을 다잡으려는 사람들. 그 모습은 안타깝고도 애틋하다. 하지만 동시에 무섭기도 하다. 그 감정의 무게를 내가 떠안게 될까봐. 밤이 깊고 그는 돌아갔다. 남겨진 소고기 냄새는 방 안을 따뜻하게도 답답하게도 만들었다. 호시노는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들어왔고 그 속에서 서울의 밤거리 냄새가 떠올랐다. 샴페인, 향수, 돈의 냄새,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깔린 거래거리 공기. 사랑이라는 건 결국 각자 감당할 수 있는 감정의 무게만큼만 주고받는 거야. 하지만 이 사람은 내게 모든 걸 걸려고 해. 그가 나에게 걸려는 건 시간, 돈, 감정, 미래. 하지만 나는 아직도 내 과거조차 갚지 못한 채였다. 감정은 무이자 할부가 아니야. 한 번에 다 받아야 하고 그 무게를 못 견디면 무너진다. 그날 밤 호시노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나도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 있었나? 아니, 난 늘 살아야 했어. 살아야 했으니까 좋아한다는 감정을 계산기 위에 올려두고 살아야 했어. 다음 날 이장은 장을 보자며 같이 읍내에 가자고 했다. 차 안에서 라디오는 옛 노래를 틀었고 그는 따라 불렀다. 음정도 박자도 틀렸지만 그 안엔 뭔가 진심 같은 게 있었다. 호시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하려 애쓰는 중일까? 아니면 이 사람의 사랑을 하나의 보증금처럼 생각하는 걸까? 4장.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그것마저 눈치채지 못했다. 그 사람의 눈빛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눈빛이었다. 근데 그게 더 무서웠다. 내가 사랑을 줄 수 있을 거라 믿고 있는 눈빛. 밤마다 그는 찾아왔다. 사과 한 상자, 손수 담근 고추장, 시에서 지원받은 비료 쿠폰.
뭐든 들고 오며 말했다. 이건 그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요. 호시노 씨는 혼자잖소. 호시노는 알았다. 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척 모든 걸 바라보고 있다는 걸. 정말 혼자라서 주는 걸까? 아니면 내가 혼자일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일까? 감정이라는 건 절대 단순하지 않다. 그건 늘 복합적이고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착하다. 봄날 두 번째 고백이 있었다. 호시노 씨, 내가 잘아오. 같이 살아봐요. 이건 기쁜 일이었어야 했다. 하지만 가슴이 뛰지 않았다. 심장이 아니라 머리가 바빠졌다. 같이 살아보자는 말은 어디에 살아야 할지, 누가 돈을 벌어야 할지, 아이는 낳을 건지 이런 문제를 암시하는 말이야. 그게 바로 청혼이 아니라 계약이라는 증거지. 호시노는 고개를 숙였다. 무섭게 친절한 사람의 앞에서 거절은 폭력처럼 느껴진다. 그의 얼굴엔 처음 보는 표정이 있었다. 상처 입은 개처럼 작고 잔뜩 움츠러든 눈. 죄송해요. 제가 지금은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그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돌아서며 말했다. 그래도 밥은 챙겨드릴게요. 그건 내 맘이니까. 그날 밤 호시노의 독백. 사랑을 주는 사람은 착하다.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착한 만큼 상처 입는다. 그리고 그 상처는 때로 너무 깊어져서 다음 사람을 다치게 만드는 칼이 되기도 한다. 호시노는 안다. 그를 다치게 했다는 것. 그리고 이 고요한 시골에서 그의 마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뿐인 계절이었다는 것을. 나는 그 봄을 부셨다. 아무 이유 없이. 아니, 이유가 너무 많아서. 호시노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거울을 보며 혼잣말했다. 내 얼굴은 아직도 괜찮다. 서울에서도 먹힐 수 있다. 근데 나는 여전히 아무도 안 믿는다. 그리고 다음 날 호시노는 마을을 떠났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연락 없이 봄이 끝나기 전에 떠났다. 5장. 아무도 믿지 않기로 한 날 나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다른 선택지도 있었겠지. 하지만 그건 말야 늘 돈이 있는 사람의 관점이야. 호시노의 지하 월세방, 혼잣말처럼 중얼이던 기록 중에서 서울로 돌아온 호시노는 강남이 아닌 강북에 발을 내디뎠다. 반지하 창이 좁은 월세방. 하루에 12번은 지하철의 진동이 벽을 흔들었다. 돌아왔어. 근데 환영하는 사람은 없네. 시골에서 받았던 사랑은 서울에선 어려운 대출 조건보다 가치가 없었다. 도시는 냉정했고 그녀의 미모는 예전만큼 프리미엄이 아니었다. 호시노는 다시 업계에 발을 들였다. 이젠 예전처럼 강남 라인은 아니었다. 을지로, 신촌, 홍대 뒷골목, 술집, 룸, 가라오케, 간판 없는 바. 어느 날 한 남자가 그녀의 손등을 잡고 물었다. 지금도 누굴 사랑할 수 있어요? 호시노는 웃으며 말했다. 난 감정은 안 받아요. 카드만 받아요. 그게 호시노가 진짜 냉소주의자가 된 순간이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자기 마음을 넘기지 않기로 했고 누군가의 마음도 거래 불가 물품이라 생각하기로 했다. 사랑은 환불이 안 되고 미안함은 원가도 못 건진다. 서울의 밤은 예뻤다. 그만큼 잔인했다. 호시노는 매일 감정에 감영억을 버렸다. 웃었고 장난쳤고 남자들을 설레게 했고 그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부서진 사람들의 파편을 모아 자신을 다시 지탱하고 있었다. 어떤 날은 VIP 룸에서, 어떤 날은 화장실에서 조용히 울었다. 그 눈물은 사랑해서 우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어서 우는 눈물이었다. 나는 누구도 믿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는 나를 믿는다. 그게 이 세계의 가장 불편한 역설이야. 어느 날 그녀는 시골에서 받았던 손편지를 발견했다. 그 남자는 이렇게 적었었다. 잘 지내요. 가끔 서울 하늘 보면 호시노 씨가 떠올라서 그냥 미워하지 않았으면 하오. 호시노는 처음으로 입술을 깨물며 편지를 찢지 않았다. 대신 가만히 접어두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였다. 사랑은 아니었지만 그건 정말 따뜻한 계절이었지. 6장. 감정은 아무리 감추어도 잔향은 몸에 남는다.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내 몸이 가끔 먼저 반응했다. 그게 문제였다. 내 몸이 아직 누군가를 믿고 싶어 했다. 호시노의 다이어리 중 여름밤. 호시노는 클럽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에메랄드 조명 아래 사람들은 술잔을 들고 비명을 지르고 호시노는 조용히 웃고 있었다. 감정은 없다. 지금은 연기다. 오늘만 넘기면 된다. 그녀의 웃음은 훈련된 것이었다. 입꼬리의 각도, 눈의 흔들림, 심지어 고개를 끄덕이는 속도까지도.
그건 전투였다. 감정을 숨기기 위한, 기억을 본기나기 위한. 그러던 어느 날, 하루 수입이 적재 가까운 날이었다. 그녀는 퇴근길 편의점 앞에서 맥주 하나를 사들고 강변을 걸었다. 바람이 분다. 강물은 고요하다. 그리고 그날 봤던 노총각의 눈동자가 떠올랐다. 그 눈, 따뜻했는데. 나를 믿는 눈. 그래서 더 무서웠다. 내가 그 믿음을 깰 거란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 그날 밤, 호시노는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마주했다. 성형 이후 화장 없이 거울을 들여다본 건 처음이었다. 이 얼굴 너무 잘 만들어졌어. 근데 이 얼굴은 단 한 번도 진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호시노는 깨달았다. 감정을 숨기면 살아남을 수 있지만 감정을 꺼낸 적 없는 사람은 결국 아무데도 못 간다는 것. 다음 날 아침 호시노는 업소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귀농 청년 지원 사업 사이트를 찾았다. 그리고 빈칸에 타이핑했다. 이름 호시노 나이 33 희망지역 충북 지원 이후 조금 덜 외로운 곳에서 조금 더 오래 살고 싶어서. 7장 사람이 사라진 곳에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법. 내가 제일 많이 팔았던 건 결국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시간이었는지도 몰라. 돈은 벌었지만 내 살 날이 줄어든 느낌이었어. 호시노, 귀향 후 자필 기록 호시노는 다시 시골로 내려왔다. 예전과는 달랐다. 이번엔 노총각을 유혹하러 온 게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뿌리를 내리러 온 것이었다. 무화과 밭 옆에 작은 집, 도배는 오래됐지만 햇살이 잘 드는 구조. 그녀는 이곳에서 몸으로 일하며 살기로 결심했다. 처음 몇 달간은 시선이 따가웠다. 서울 물 먹고 온 여자, 도시에서 실패하고 내려온 사람. 하지만 감정 없는 웃음보다 감정 있는 땀이 더 강하다는 걸 호시노는 조금씩 배워나갔다. 농사는 욕망으로는 안 되더라. 욕망은 당이 툭이고 농사는 오래 버텨야 돼. 그녀의 귀농 6개월 차 메모 어느 날 시장에 장을 보러 간 그녀는 예전의 그 노총각을 다시 마주쳤다. 그는 여전히 수줍었고 여전히 말이 느렸지만 그의 눈엔 변화가 있었다. 아직도 호시노를 사랑하는 눈이었다. 잘 지내셨어요? 응, 이젠 정말 잘 지내. 네가 진심이었다는 걸 나 이제 알아. 그 말에 남자는 웃지 못했다. 그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지금도 괜찮아요. 뭐가? 지금도 좋아요. 예전보다 지금이 더. 호시노는 처음으로 거짓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밥을 지었다. 된장국을 끓이고 상추를 씻고 식탁에 앉았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했다.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야? 사랑은 누굴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 살려두는 거였구나. 8장. 감정의 가격을 치른 자, 사랑을 다시 계산하다. 사람은 계산기를 들고 사랑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난은 항상 숫자부터 생각하게 만든다. 호시노 어느 인터뷰에서 그날 저녁 호시노는 된장국을 드며 창밖에 앉아있는 고양이를 바라봤다. 고양이는 이따금 눈을 마주치더니 금세 시선을 돌렸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나도 사람 못 믿어. 근데 너는 먹이를 주니까. 호시노는 자신도 모르게 웃었다. 이제 그녀는 사람을 다시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그 노총각. 아니, 이제는 그냥 정씨 아저씨로 불리는 그는 호시노에게 말했다. 이 집 도배 내가 해드릴게요. 왜? 좋아서요, 그냥. 호시노는 물었다. 나 당신처럼 좋은 사람한텐 상처 줄 수도 있어. 그거 알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한텐 상처 주지 마요. 그럼 괜찮아요. 그날 이후 호시노는 매일 이른 아침 밭에 나가 흙을 만졌다. 손톱 밑이 까매지고 손등엔 작은 상처들이 났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맨몸으로 살아가는 기분을 느꼈다. 서울에서의 10년은 숨을 참는 10년이었어. 이곳의 1년은 하루하루 호흡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시간이었지. 호시노의 귀농 1주년 기록, 그리고 그해 겨울, 호시노는 작은 농산물 브랜드를 만들었다. 이름은 호시노 농장. 슬로건은 단 하나였다. 거짓 없는 땅에서 거짓 없는 음식. 그녀의 무화과는 서울 강남의 고급 마켓에 입점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업소 시절 동료 한 명이 문자를 보냈다. 너 진짜 사람 됐구나. 그녀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무화과 한 상자를 택배로 보냈다. 그건 말보다 진한 대답이었다.
에필로그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서울 갔다가 사람 돼서 돌아온 여자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정씨 아저씨는 가끔 그녀의 밭에 와서 일손을 돕는다. 둘은 여전히 결혼하지 않았다. 사랑이 꼭 종이에 사인해야만 성립되는 건 아니니까. 호시노의 미소, 감정의 가격을 나는 치렀다. 그래서 이제 감정의 환율을 매기지 않는다. 그녀의 자서전 중에서